네, 결국에는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6% 하락하면서 1969선, 1970선을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2.46%의 하락률로 541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양대 시장 마무리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외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그리고 대내적으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 키플러스의 악재가 아시아 주요 증시 일제히 끌어내렸는데요.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은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조정과 함께 특히 삼성전자로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순매도 효과로 지수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오늘까지 해서 이제 8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외 리스크 또 지금 계속 이제 그 대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부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주들 상당히 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부담되는 심리를 보여줬고요. 일부 음식료 업종이나 일부 내수 업종들 쪽에서만 이제 방어주 성격으로 이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에 조금 불안감을 더 키웠던 거는 우선주들이 또 이유 없는 급등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우선주들이 급등할 때 보통 이제 지수 상승의 끝물에서 순환매 끝에서 이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데가 없을 때 우선주들이 이유 없이 급등하고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근거가 무조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 조금 불안한 사인으로 좀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별로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일부 중형주들은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왔지만 시장 대비해서 이제 대형주들이 수급 부담을 계속 이기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잠깐 살펴보시면요. 오늘도 IT에서 삼성전자가 2.3%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LG전자 홀로 IT 업종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1.5% 반등을 했는데요. 파나소닉의 사업 구조 조정과 넥서스5가 10월 출시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4.5%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보험주에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정도가 좀 강보합세를 이어갔고요. 그래도 이제 제일 선방을 해준 건 역시 이제 음식료 쪽이었는데요. CJ제일제당, 오리온, 농심, 롯데제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추세를 이어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야금야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최근 기관의 매도가 좀 겹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소비 관련주가 아니고 이제 경기 민감 주로 엮였었던 그런 뭐 조선이나 화학주들이 여전히 기관 매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오늘도 좀 이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시장이 이제 뭐 환율이 이제 올라오면서 좀 수출주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예전처럼 이제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수출주들이 움직이고 그런 그림들보다는 전체적인 대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부담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금씩은 대형주들은 부담이 되고 있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총이 큰 삼성전자가 2% 중반대로 하락을 하면서 거래소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외적인 악재에 따라서 시장 전체를 파는 외국인들의 시각도 있었을 테고, 거기에다가 갤럭시 S4가 발표가 되면서 차익 실현성 매물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관련한 또 부품주들도 코스닥 시장 내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에 또 힘을 더욱더 더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 또 지난 뭐 한 달 반 정도 동안 12%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쉬어갈 타이밍도 됐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물론 쉬어갈 타이밍에 있어서는 이전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쉬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오늘 밑꼬리가 달리지 않았던 부분 상당히 좀 아쉽고 약간은 좀 경계 심리를 지금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장중에 플러스를 소폭 보여준 상황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의 매도 확대 본격화되면서 아주 가파른 속도로 지금 지수 자체가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 하락에서 2% 하락까지는 불과 채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한 업종들을 좀 살펴보시면 대표적인 게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태블릿 PC, 카메라폰 부품, 이 밖에 전반적으로
갤럭시 S4의 수혜주로서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시간으로는 오전이었었죠. 갤럭시 S4가 공개가 되면서요. 그동안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이슈의 소멸로서 해석하는 시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기존의 갤럭시 S1부터 3 시리즈도 공개됐을 때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히려 공개된 이후에는 차익 실현의 기회로서 좀 활용이 됐었던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역시 갤럭시 S4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었고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낙폭이 또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 추가적으로는 엔터주들이라든지 LED 관련된 종목들로 하락 분위기가 점차 좀 확산되는 모습이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앞서서도 살펴보셨겠습니다만 IT 중소형주의 그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트론이 무려 7% 가까운 수치로서 지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 플렉스컴이라든지 세코닉스, 나노스 등과 같은 종목들도 대부분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요. 잘 참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기존에 견조했었던 종목군들, 또 대표적인 서울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도 6% 이상의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경계 심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쉬어간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조정이었고 특히나 마감을 했던 종가가 장중 저점이었던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3일 연속 큰 폭으로 팔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자면은 순매도 규모가 지난 3일간 1조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러한 외국인의 동향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도 외국인 현물에서 3,645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난 사거래일 동안 선물에서 상당히 큰 폭의 매도가 동반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선물 쪽에서는 꽤 큰 폭의 매수 전환이 일어난 건 다행인데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팔고 있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집중해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만 3,8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사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시장 전체를 팔았었던 게 1조 1,500억입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를 팔았던 게 8,500억입니다. 동시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수급도 삼성전자를 제외를 하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까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갤럭시 S4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2분기 이후에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이제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또 환율 관련해서 꼭 전기전자 업종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대표주로서 이제 좀 그 환율 변동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주가에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좀 뚜렷한 추세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종목별로 흐름들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기관에서 다행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줬습니다. 1,427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여전히 외국인 순매도의 그 규모에 비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 기관에서 산 종목들은 삼성물산, 한국전력, 기아차, 현대차 등을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수급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에 가다 놓고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있는 업종들을 기관에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외국인 매수 종목들을 보시면요. 아까 전에 이제 호재성 기사가 나왔었던 LG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같은 IT 옐로칩 쪽으로 이렇게 좀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타 종목들 쪽에서는 뚜렷하게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 특징을 좀 뽑아본다라고 하면은 3월 달 들어서 지금 기관에서 이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중형주군입니다. 중형주군에서 기관에서 한 2,500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이 610억 정도 3월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영향을 좀 덜 받고 턴어라운드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에서 이제 중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도 봐야 될 텐데 앞서서 저희가 여는 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에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매도가 나오기에는 7일 만에 처음인데요. 거기다가 외국인의 순매도가 100억 원을 넘어서기에는 1월 30일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만 분위기 자체가 이전 대비 굉장히 좀 약화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 장중에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실 텐데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도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 강도 자체를 확대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를 이끌었었던 주요 주체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200억 원 넘게 지금 한꺼번에 도 매도로 전환된 시점 조금 더 그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별로 보실 때에도 외국인이 사실 2월 이후에요. 단 2차례를 제외하고서는 코스닥 시장 쪽에 매수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틀 같은 경우에도요. 많아봤자 한 27억 원 정도 매도에 그친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어느 정도 둔화시킨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또 200억 원 정도 매도로 급선회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동안 그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체의 어떤 변화가 좀 감지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계 심리에 대해서는 계속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과 함께 시장을 끌기는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다행히 지금 66억 원 정도의 매수 가담은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원체 또 가파르게 출회된 상황이다 보니까 연기금의 매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요. 인터파크나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 매수를 해줬고요. 우측의 기관들의 수급 보시면 차바이오엔 그리고 젠백스, 주성 엔지니어링 등의 매수를 했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반면 순매도 종목인데요. 확실히 매도 금액 자체가 앞서 보신 순매수 페이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측면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게임비리라든지 코렌텍, 다음, 컴투스, 메디톡스, 그리고 옵트론텍 등과 같은 종목들의 일단 매도가 다소 좀 집중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에도요. 일단 기관들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물론 연기금 소폭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금융 투자 등의 경우에는 지금 매도가 좀 집중됐거든요. 근데 이들이 매도를 집중한 종목들을 보니 역시 IT와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한번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게 되면 차익 실현도 굉장히 빠른 강도와 속도로서 출회됐었던 우리가 사례를 이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특히 기관들 쪽에 매도가 집중화되는 종목은 더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외환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8일 연속 오르면서 1114원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상승 압력이 강한지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해봐야 하는지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를지 이렇게 상승 압력이 강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까지 원달러율이 금일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하면 27원 가까이 상승폭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단기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 그 지난 16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키프로스의 어떤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승인 자체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큰 규모의 구제금융은 아니지만 이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은행 예금에 과세를 부과하면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 좀 센티멘탈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 경제 지표가 물론 일부에는 이제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과 같은 주요 실물 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 펀더멘탈 자체가 유로존이라든가 일본 대비 그 견고하다는 측면에서의 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원달러율의 상승 압력을 좀 꾸준히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역성금 수요 증대 기대감이 환율 상승폭을 좀 확대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일 그 엔화의 약세 속도 자체가 좀 조절이 되고 있고요. 또 1110원대 중반 부근에서는 수출업체의 매물 압력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 압력 자체는 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중반까지는 이제 주택 지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또 전월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3월 달에 그 미 FOMC 회의 이전까지의 어떤 달러화 강세 국면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원달러 환율의 어떤 1110원대에서의 하방 경직성 테스트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10원대에서 하방 경직성 테스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상승이 또 반가운 업종군이 있을 텐데요. 자동차주가 또 그것으로 손꼽힐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규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을 우리가 미리 또 세워봐야 할 텐데요. 지금 코스피 0.92%의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소형주가 그나마 낫다라고 앞서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중소형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요? 네,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부진한 실적들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차익거래 잔고도 매수 차익 잔고도 이제 1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오늘도 코스닥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약간은 좀 이제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중형주군이고 일부 대형주 쪽, 특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IT 옐로칩 쪽은 수급이 꾸준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옐로칩 군이나 이제 또 일부 자동차나 타이어 쪽도 최근에 뭐 환율 관련 우려가 지나치게 좀 크지 않았나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차 부품과 타이어 관련주들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타이어 같은 종목들은 아직 실적은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하단에 있는 그런 중형주군에서는 충분히 틈새 시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좀 적극적인 매매는 자제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앞서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숨고르기 차원이다라고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일단 제가 차트를 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도 물론 코스닥 시장이 11선의 이탈 움직임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오늘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저점을 줄여 나갔는지 아니면 저가를 계속적으로 밀어냈는지에 대한 차이가 좀 될 텐데요. 이전에 11선은 이탈을 했을 때에는 장중에 아랫꼬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달리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1선을 지켜내준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정강후약의 흐름을 여실없이 보여줬고 지금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장중에 저가 자체를 밀어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21선 부근까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짚어드렸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리고 또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체의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이제 막 발견을 나타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속성 조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IT 중소형주입니다.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이 지금 급격하게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IT 중소형주의 하락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이전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빠른 반등을 보여주기란 상당히 좀 제약을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는 조금 비중에 대한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순하게 속도 조절이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쪽의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경계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대 시장에 대해서 하나대투자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허윤정 연구원 두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